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뉴스 업데이트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본 자료는 알파 멤버십 채팅방에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니까요.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조비 소식이 좀 많습니다. 조비 소식이 많은데, 자, 첫 번째 소식이에요. 조비가 인수했던 그 헬리콥터, 상용 헬리콥터인지 하는 애들이 있죠, 뉴욕에서. 블레이드라는 기업인데, 이 블레이드가 지금 위크데이, 그러니까 평일에 커뮤터 플라이, 그러니까 통근 버스처럼 이게 그 뉴욕 주변 도시에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헬기 노선을 신설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조비가 인수한 블레이드가 원래는 이 블레이드가 맨해튼부터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 플러스 맨해튼에서 주요 외곽 도시로 루트를 신설을 해서 일단 요거 언제부터 할 거냐, 12월부터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걸 하면서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아직 그 조비의 기체는 아니고 헬리콥터로 하는 겁니다. 헬리콥터로 하는데 이 헬리콥터를 쓰는 수요가 있느냐,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장 반응이 어떤지 보고 나중에 조비의 기체가 승인을 받으면 심리스하게 끊임없게, 그러니까 약간 뭐가 끊기는 거 없게 여기서 조비 기체로 헬리콥터에서 변형을 해서 운용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커넥팅 맨해튼부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에어포트까지 또 이제 운항을 한다라고 나왔죠. 그 외에 그린위치, 스칼스데일, 이거 어떻게 뭔지 모르겠고 배드포드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 그래서 원래는 자동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통근 거리죠. 러시아워 때 막히면. 근데 그거 12분 만에 끊어준다라는 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125달러부터 225달러인데 이 125달러는 뭔가 이제 커뮤터 패스라고 그래갖고 뭔가 회원권을 사야 되나 봐요. 그렇게 일단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제 아침에 운영을 한다. 이때는 헬기 타고 간다라는 겁니다. 있을까요, 이거? 쓰는 사람?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걸 이제 만약에 조비가 시작을 하고 나서 수요가 있다면, 이게 혹시 그 헬기를 돌리는 게 적자여도 일단은 조비 기체를 나중에 상용화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 조비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적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쿼터리 리포트에서 약간 영향이 있겠죠. 약간 운용 비용이 많이 영업 적자 폭이 좀 커진다던가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가 또 있습니다. 조비가요, 250밀리언어치 지금 항공기를 카자흐스탄에다가 팔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11월 6일 날 나왔었는데, 요거 한번 보면, 자, 지금 조비랑 그다음에 여기 알라투 어드밴스 에어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항공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인공지능 디지털 미니스트리 하면 무슨 부서죠. 교통부 무슨 이런 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디파트먼트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금 민간 기업은 상업 파트너로는 알라투 어드밴스 에어 그룹이 들어왔고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다가 조비의 기체를 상용화를 하는데 얘들이 이제 힘을 합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카자흐스탄이랑 일을 하면서 이 기체에 들어가는 티타늄, 그 다음에 레어어스 메탈, 그러니까 히토류죠. 요거 기체에 필요한 요 자원을 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collaborate on sourcing이죠. 그러니까 협력을 합니다. 이런 자원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랑 이런 뉴스도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조비가 히토류와 그 티타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이렇게 또 어떤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런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처음 듣는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비 사우디아라비아 나왔는데 이제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랑 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사업을 전개할 건지 공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비전 203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형식을 간소화한다. 규정을 뭐 규정 같은 거, 스트림라인 하는 거 간소화라는 건데,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랑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둘 라티프 자밀이라는 이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큰, 가장 큰 그런 민간 기업과 협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200대의 조비 기체를 이제 인도할 예정이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비랑 압둘 라티프 자밀이 하려고 하는 게 결국 사우디 왕국 내 조비 기체의 상용화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요 두 회사가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 뭐냐? 자, 기술 전문성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기체 형식 설계부터 생산, 운항 분야에서 조비가 기술 자문을 지금 사우디 쪽에다가 제공을 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FAA 인증 받았지만 사우디에서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사우디에서 항공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망성 표준을 공동 개발한다. 이거 이제 가망성 표준이라는 거는 FAA 기준이 아니라 사우디 기준이겠죠. 그런 거 같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초기 운항 규정 개발을 하는데 조종사 면허, 정비, 메인터넌스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공역 통합 등 핵심 운항 규정 정리 및 일원화를 지금 둘이 할 거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사우디 왕국 내 뭐 교통청과 이런 게 협력이 있겠죠. 항공청이랑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지금 조비 세 번째 뉴스였는데 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또 나왔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L3 해리스랑 지금 조비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항공기를 만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컴플리트 테스트 플라이트입니다. 이거 뉴스 나온 지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새 이제 벌써 테스트 플라이트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조비에서 기체를 갖다 주고 여기에서 이제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하드웨어 같은 거를 탑재한다. 누가? L3 해리스가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거 다 해가지고 테스트 플라이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썼냐라고 봤더니 조비의 슈퍼 파일럿 오토노미 스택을 썼대요. 그러니까 조비가 개발한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 요거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소르가 나왔죠. 그 엔비디아의 소르 플랫폼을 조비가 쓴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독점은 아니다. 이건 이제 어차피 엔비디아에서 상업용으로 나왔던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다. 아처도 쓸 수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 소프트웨어는 조비가 만들었고 아마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상용 테스트를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면요, 하이브리드 버티컬 테이크오프 이제 비행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제가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고, L3 해리스가 여기다가 지금 뭐 디펜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깔고요. 그 다음에 로얄 윙맨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로얄 윙맨이 뭐냐면, 제가 밑에서 한번 표를 보여드리고요. 또 있습니다. 컨테스티드 로지스틱스. 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이 조비가 군용으로 할 것 같아서 표를 좀 잠깐 정리를 했는데, 자, 컨테스티드 로지스틱스 하면요, 적의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에 수행하는 물자 수송이다. 이거 무인기로 지금 쓰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슈퍼 파일럿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지금 테스트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보급품이랑 장비를 안전하게 전달할 것 같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로열 윙맨 오퍼레이션이에요. 요번에 중국에서 지금 6세대 전투기랑 윙맨 전투기, 무인 항공기가 여러분들 편대 비행을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탄 비행기 옆에 날아가는 이제 드론 같은 거 있죠. 이걸 이제 윙맨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원래 뭐라고 쓰냐면 유인 전투기 옆에서 날아가는 자율 보조 기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탄 비행기가 뭔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무를 해주거나 대신 정찰을 해주거나 위협을 분산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윙맨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비의 기체가 이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물류용으로 일단 쓰이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누가 합니까? 여기에다가 기관총 달고 유인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공격형 그런 비행기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L3 해리스랑 어떻게 돼가는지를 이제 뉴스를 이제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분 동안 제가 조비 얘기만 했는데,
자, 지금 아처와 조비의 주가를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아처가 조비를 뛰어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비가 현재 16.30달러였고요. 아처가 8.65달러입니다. 이게 맞죠? 원래는 이 가격이 맞습니다. 아처는 아직까지 지금 그 수직 이착륙 그것도 못 보여주고 있고요. 유인 사람 태워서 전환 비행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못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지금 섭리대로 돌아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비는 이 정도로 하고, 자, 레드와이어 기사가 또 있습니다. 레드와이어 기사가 두 개가 있는데 또 좋은 기사예요. 보면, 자, 레드와이어가 컨트랙트 투 딜리버, 그러니까 뭐 이제 배달한다라는 거죠. 이제 뭐 물건 팔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무인기입니다. UAS예요. 어딥니까? 엣지 오토노미 얘기겠죠. 이거 보면 엣지 오토노미를 어디다가 갖다 주는데, 크로아티안 보더 페트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쪽 있죠. 그쪽에다가 국경지대에 무인 감시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뭘 판다. 엣지 오토노미에 보면, 자, 여기 어디 써 있었는데, 자, 여기 펭귄 나오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펭귄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쪽이랑 유럽에다가 이제 판매한다, 뭐 협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지금 크로아티아 쪽에다가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유러피안 보더 오브 코스트 가드 에이전시예요. 그러니까 프론텍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유럽 연합에서 그 크로아티아 쪽의 국경을 지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근데 그 자금이 지금 엣지 오토노미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앞으로 유럽에서의 그런 그 디펜스 쪽에 그런 자금이 엣지 오토노미, 그러니까 레드와이어 쪽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지금 그 유럽 쪽에서 레드와이어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옥토퍼스 ISR 시스템은 뭐냐면 요 E95라는 걸 이제 탐지한다고 했는데, 그때 여기 조비 이렇게 기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 요 밑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요 E95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말고요, 용도별로 굉장히 이런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용도에 맞게끔 이 지금 펭귄에다가 꽂아서 쓸 수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프론텍스 한 번만 더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려볼게요. 자, 프론텍스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는 EU 내에서 내부 국경 검문을 대부분 폐지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근데 매년 수억 명의 여행객이 생겐 지역에 입국하면서 국경 당국은 여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인 불법 활동을 신속히 식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관광객을 이제 이렇게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활동 감시해야 되는데 요 엣지 오토노미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우크라이나랑 여기 러시아 있고요. 요 크로아티아가 요쪽에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데 여기 지금 국경에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엣지 오토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전체가 시장입니다. 얘네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고, 자, 아니나 다를까 또 나왔어요. 기사가. 이거 어젯밤에 나왔는데, 자, 11월 13일 날 나온 거고요. 자, 엣지 오토노미 또 얘기 나오죠. 유로링크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안 디펜스 섹터예요. 이번엔 또 이탈리아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냐면요, 엣지 오토노미가 가지고 있는 기체랑 이 유로링크라는 시스템,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지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체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요거 두 개 그거 하자. 뭐랄까요? 인테그레이션, 통합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요거 이탈리아 쪽 그 디펜스 섹터에 한번 써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는 유로링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티커는 ELS고, 아마 이거 미국 거 아닙니다. 미국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ELS라는 애는 뭐냐면은, 자, 인테그레이션, 통합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러기드 컴퓨팅,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로 뭐 이렇게 뭔가 통제를 하고 조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얘네들 투게더 엣지 오토노미랑 같이 지금 프로븐 UAS 테크놀로지 투 이탈리안 마켓, 이탈리아에다가 지금 이거 상용화하는데 이 둘이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이탈리아 시장 공략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엣지 오토노미는 그들의 이제 자율 비행지들, 그것들 뭐 스토커 있죠. 그 다음에 펭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MK2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탈리아에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드와이어가 지금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들을 보면
일단 우주 쪽 기사들은 좀 뜸해졌는데 드론 쪽 기사들은 또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서 이번 분기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나쁘진 않았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실적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현금이 많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잘 아껴 가면서 뭐 필요하다면 인원 감축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 돈 아끼면서 잘 회사를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기업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노빅스가 실적이 잠깐 나왔었는데 에노빅스도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살펴보고 이 에노빅스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한번 판단을 잠깐 해볼게요. 일단은 여태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핸드폰 회사는 중국의 언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엔터링 파이널 밸리데이션 페이즈예요. 그러니까 정말 2026년에 출시하기 전에 대량 생산으로 이제 하기 직전에 최종 마지막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이제 미끄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1TM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 배터리. 요게 이제 언어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아이웨어 파트너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1000개 정도를 이제 인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Another 모바일 커스터머랑 지금 또 그 프로그램 악셀러레이팅 하고 있다,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 말고 다른 핸드폰 회사, 우리가 얘네들이 지금 그 핸드폰 배터리 샘플 준 회사만 해도 몇 개죠? 9개였나? 10개였나? 아무튼 대부분의 핸드폰 회사한테 다 샘플을 보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네들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요 뉴스 또 언젠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언어라는 회사랑 에노빅스랑 지금 어떻게 했냐? 얘네들 2024년도 9월 달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2025년도 2025년 4분기에 파이널 테스트까지 온 거죠. 굉장히 단기간에 맞춤형 테스트 해가지고 파이널 테스트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건 지금 모바일 인테그레이션 상반기에 2026년 상반기에 일단은 배터리 완전히 이제 통합하고 상용화는 대량 생산은 202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얘기 나왔고 스마트 아이웨어 나왔죠. 근데 그 외에 국방 쪽에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비행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래 날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건 드론 쪽에도 쓸 수 있고 뭐 EV 컴퓨팅 쪽에도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뉴스가 나온 거는 없더라. 나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3분기에 파이낸셜 서머리를 보면 매출이 8.0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OY 85%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대량 생산하기 전이죠. 대량 생산하기 전인데 많이 늘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세전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21.4밀리언 달러로 얘네들 아직 흑자 전환은 멀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금 가지고 있는 게 648밀리언 달러입니다. 현금은 충분해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캐피털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설비 투자 비용은 조금 줄어서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가이던스를 줬더니 케이펙스가 조금 또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4분기에 9에서 한 12밀리언 달러 정도 늘어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635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648밀리언이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뭐 런웨이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7년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케이펙스 비용 같은 거 다 이제 감안해서 그런 거니까 캐시런웨이는 좀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상용화가 굉장히 빨리 되는 만큼 언어 같은 경우에 지금 정년 4분기에 했는데 이번 3분기에 나온 거 보면 거의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정말 고객만 이 얘네들 배터리를 써준다고 한다면은 무리 없이 매출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그렇지만 이제 8.35달러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글쎄요, 이거 8달러 정도 지켜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저항 지지 이런 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보시면서 개인적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트러스 에너지예요. 티커는 LEU죠. 얘네들 지금 애터마켓 에코티 오퍼링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얘들 주식 팔고서 이제 자금 조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from time to time이에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수거죠. 때때로 불규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얘네들이 돈이 필요할 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A 커먼 스톡이에요. 그냥 보통 주고 이거 지금 얼마까지 한다라고 했냐면요. 1조예요. 1조.
원 빌리언 달러입니다. 원 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얘네들, 제가 알기로는 얘네 흑자 기업입니다. 흑자 기업이고요. 돈도 있어요, 꽤. 보면, 자, 지금 애뉴얼로 봤을 때 넷 인컴이 2024년도에 12월에 73밀리언 달러, 2023년도에 83밀리언 달러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기업이었는데, 그러면 돈이 없나? 현금이 얼마 있습니까? 얘들 현금이랑 현금 단기 투자금이 1.6빌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흑자 기업인데 돈이 1.6빌리언 달러가 있는데 도대체 왜 1빌리언 달러를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유상증자를 할까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에너지부에서 우라늄을 2030년인가요? 얼마더라? 2028년도에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우라늄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현재 이제 우라늄 채굴하고 우라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부에서도 일단은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너희들 우라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가 이거를 이제 그거를 했죠.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즈 1, 2, 3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해에 니네들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이죠. 요거 20kg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센트루스가 가볍게 통과를 했고, 페이즈 2에서 900kg 한번 생산해 볼래. 근데 이것도 가볍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즈 3만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페이즈 3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1년 총 3년 계약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1년, 2년으로 나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6월 30일까지 페이즈 1으로 900kg, 또 향후 2년 더 연장이 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2028년까지 또 매년 900kg씩 해가지고 우라늄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900kg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지원받고 센트루스 에너지가 케이펙스를 늘려서 설비 투자 능력이 더 높아지면 900kg 훨씬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되면 센트러스 에너지는 최대 8년까지 에너지부와 그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센트러스 에너지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이번 분기에서도 얘네들이 예상하는 우라늄의 수요가 현재 2025년도에 지금 26밀리언 톤이 필요한데 2035년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 우라늄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요가 많아질 거에 대비해서 이번에 그 1빌리언 달러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미리 이거 지금 설비 투자 비용을 장만을 해서 그거를 좀 이제 설비 투자 능력을,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유상증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들 요거 이제 1빌리언 달러를 만약에 최대한 이제 끌어서 모아서 한다면 쓰는 게 이제 뭐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 개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센트러스 에너지의 뭐 이게 뭐랄까요, 원심 분리기, 센트리퓨지 있죠. 이런 것들도 좀 더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자기들 가지고 있는 부채, 단기 부채도 이제 좀 상환을 하고 다시 좀 이거 상환 날짜를 좀 늘리는 그런 용도로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유상증자는 미래의 더 큰 매출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400불을 넘어서까지 쭉 가다가 지금 300불을 내려왔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괜찮은 눌림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뭔가 내공이 있고 좀 내실이 있고 좀 펀더멘탈적으로 튼튼한 회사라고 생각을 평상시에 했고, 그걸 못 산 게 좀 후회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 정도로 내용을 좀 줄이고, 궁금하신 게 있거나 추가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 요 정도로 하고, 저는 알파 오메가 알파 멤버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민님, 오보키 오파리님, 스테버웍스님 감사드립니다. 신당동 옆차기님, 내짱님, 나라라님 감사드리고요. 김코님, 권혁대님, 수리님, 김성길님, 고결은 사형제님 감사드립니다.
팀서님, 리프리스트님, 병택방님, 소맹님, 베타오메가님, 제루님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피아노 모스코님, 주아0427님, 테라포밍님, 올웨이즈맨님, 코티코티님, 그렇군요님 감사드립니다. 자, 순예님, 소둥민님, 지혜아빠님, 그리고 신대화님까지 모두 알파 멤버십 감사드리고, 오늘 자료도 여기 이제 채팅방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빌어서 알파 오메가 서포터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정도로 줄이고, 저는 또 다음 기업들, 뉴스들 추려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